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이번 주 간만에 아주 좋은 시간대 게임이 있어갖고 주요 관전 포인트도 좀 얘기해보려 해요. 바로 10월 5일 오후 10시 반에 중계되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인데,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고 1승 3패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2승 2패 간의 미네소타 바이킹스 간의 대결인데, 양팀 둘 다 공격보다는 수비에 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팀들로 좀 극한의 수비전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바이킹스 주요 관전 포인트부터 보자면, 역시나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수비 코치인 브라이언 플로레스예요. 현재 리그에서 가장 핫한 수비 코치라고 할 수 있는 브라이언 플로레스는 지난해 리그에서 손에 꼽힐 만한 강력한 수비를 이끈 명장인데, 그의 장기인 이 강력한 블리츠는 이제 그의 시그니처를 넘어서 리그의 한 조류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향력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디펜시브 라인맨이라고 하는 땅에 손을 짚고 있는 사람들만 쿼터백을 향해 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외의 선수, 즉 뒤에 라인베커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코너백이 쇄도를 하는 것을 바로 블리츠라고 합니다. 블리츠의 장점이라면 한 명의 선수가 더 쇄도를 하면서 상대의 쿼터백을 더 압박할 수가 있고, 심지어 원래는 쇄도하지 않아야 할 선수가 쇄도하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대신에 원래는 패스 차단을 하는 역할을 했어야 할 선수가 쇄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그만큼 빈자리가 되어서 패스가 성공적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취약하게 되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플레이인데, 브라이언 플로레스 수비 코치는 이걸 그 누구보다 배짱 있게 사용합니다. 23년도 바이킹스에 온 시점에 무려 47%의 정말 정신나간 블리츠를 보여주면서 아마 거의 역대 1위에 근접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블리츠를 보여주었고, 24년도에는 39%에 조금 떨어진 블리츠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리그 1위였고, 25년도 현재에도 36%의 블리츠로 리그 4위의 블리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맞는 선수들을 갖춰나가면서 이 극단적인 블리츠 전략을 유지한 채 수비 성적도 매해 엄청나게 큰 상향을 보여줬는데, 23년도에는 압박이 14위에 실점이 13위였는데 24년도에는 압박 2위 실점 5위, 25년도에는 압박 5위 실점 9위로 리그 탑 10에 드는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블리츠가 실제 남들과는 조금 다르고 특별히 더 먹히는 이유 중 하나는 선수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선에 배치하고 플레이를 시작하기 때문인데, 블리츠를 하든 안 하든 일선에 오라인이 5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5명 이상의 선수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오라인과 쿼터백은 긴장하고 누가 누굴 막을지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게 되는데, 브라이언 플로레스는 이들 중 누구를 쇄도하고 누구를 쇄도하는 척하다 뒤로 빠질지를 약간 기존의 문법을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다수의 일선에는 패스 차단에 특화된 여리여리한 체구를 가진 포지션도 있고, 러닝을 막는 거대한 덩치의 선수도 있는데, 당연히 공격 입장에서는 덩치 형님들이 쇄도를 하고 여리여리한 친구는 액션만 취한 거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정석적인데, 플로레스는 이 덩치 형님들도 한 번씩 뒤로 물리게 하는 페이키를 주기도 하면서 상대 입장에 굉장히 큰 혼선을 줘요. 무엇보다 그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뒤로 빠질 수도 있고 쇄도도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해가 갈수록 그의 취향에 맞는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팀의 성적이 좋아진 것도 이러한 혼선을 더욱더 끼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좋은 것만 말할 수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을 하나 말해보자면, 올해는 전년도와 달리 좀 러닝 게임에 좀 취약하다는 약점을 보이고 있어요. 전년도엔 다수의 일선이 있기 때문에 상대 공격들이 러닝할 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러닝을 많이 시도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팀들이 러닝을 꽤나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좀 알 수 있고, 실제로 러닝의 수비 성적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선에 다재다능한 에이스들이 조금씩 부상을 당하는 것 또한 이러한 약점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그럼 이번 게임에 돌아왔을 때 바이킹스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역시나 플로렌스의 이 공격적인 패스러시에 이은 턴오버입니다. 지난 몇 년간 극단적인 블리츠를 상대 공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선수들이 싹 하고 일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거 진짜 하는 사람인데 라는 공포가 정말 도사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상대 브라운스의 쿼터백이 루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짝 긴장감을 올리게 해서 판단의 시간을 극도로 줄여서 실수를 유도하고는 인터셉션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수비가 득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팀의 공격이 그만큼 조금 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
공격에는 역시나 리그 최고의 공격 코치 중 하나인 케빈 오코넬이 있긴 하지만 팀의 미래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주전 쿼터백은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안 그래도 부족할 쿼터백이 패스하도록 지켜줄 수 있는, 즉 팀의 오라인 주전 5명 중 3명이나 부상을 당해서 백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 팀이 공을 받는 거로는 리그 제일이 할 수 있는 저스틴 제프슨이 있다라고 말 수 있는 건데, 리시브는 정말 완벽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내각과 외곽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롤 수행에 필드의 깊은 곳, 중거리, 단거리 모두 공략할 수 있는 엄청난 루트 능력, 5대5 상황에서 누가 와도 공을 낚아챌 수 있는 캐치 능력에 공을 잡은 뒤에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심지어 클러치 유전자까지 꽤나 있는 선수로 현 시점 최강이자 최고의 리시버가 바로 28번 저스틴 제퍼슨이거든요. 패스를 할 시간이 굉장히 없을 거기 때문에 오라인의 부재로 인해서 패스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타이밍에 이 선수에게 효과적으로 공을 전달할 수 있을지가 바이킹스 공격에서는 핵심적인 포인트 겁니다. 자, 그러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로 넘어가 봅시죠. 브라운스 역시나 팀의 가장 큰 강점은 수비입니다. 바이킹스가 전술과 전략으로 상대 쿼터백을 압박했다고 보면 브라운스는 조금 더 선수진으로 찍어 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95번 마일스 게릿의 존재감 때문입니다. 엣지 러셔라고 해서 수비 라인에 가장 가에 서서 쿼터백을 압박하는 것이 가장 주 목적인 포지션의 선수인데, 패스라는 쿼터백의 영향력이 NFL판에서 커지면서 그 쿼터백을 제압할 수 있는 엣지 러셔의 게임 내 비중이 급증했고, 그에 따라 훌륭한 엣지 러셔의 폼이 오른 날은 게임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 10년간 있었던 모든 정말 기라성 같은 엣지 러셔 중에 가장 완전한 선수가 바로 마일스 게릿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는 어느 날 리그에서 폼이 좋은 날이 아니라 정말 어느 날이든 혼자 게임을 찢어버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한 손 안에 꼽힐 만한 그러한 선수입니다. 193cm에 123kg이라는 거구의 인간 같지 않은 운동 능력의 보유자로 그 압도적인 피지컬과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17년도 1라운드 1번 픽에 뽑힌 선수인데, 프로에 와서도 오히려 그 기술을 더 갈고 닦으면서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선수 중에 하나였고, 올해 4년 1.6억 달러, 즉 연봉 500억 원 이상의 남자가 되었죠. 엣지 러셔로서 바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존재는 공격 코치 입장에서 진짜 그야말로 머리털이 빠질 정도로 재앙 같은 존재인데, 아까 말한 엄청난 피지컬을 기반으로 상대를 정면으로 힘으로 뚫고 들어가는 블러시부터 말도 안 되는 순간 스피드에 몸을 거의 40도 각도로 땅과 누이면서 오라인 밖으로 돌아나가는 움직임이나 농구의 크로스오버가 생각날 정도로 순간적인 사이드 스텝으로 상대를 속이고 역동작으로 파고드는 기술, 그리고 상대방과의 손싸움에서도 절대 패배하지 않는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까지 엄청난 선수예요. 몇 주 전 패커스 게임에서는 이 선수를 1대1로 도저히 막을 수 없게 되자 2명을 보내기 시작했다가 급기야 3명의 선수를 이 선수 하나 막는데 보냈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그가 어디서 뭘 하고 있나라는 걸 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도 브라운스 게임을 보게 만들 정도의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더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선수가 러싱에 굉장히 큰 존재감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보통 엣지 러셔는 쿼터백에 닿기 위해서 크게 뒤로 돌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상대의 러닝 공간을 내어주는 경우도 좀 있는데, 마일스 게릿 풋볼 IQ가 워낙 높아서 러닝 게임이라는 판단과 함께 오히려 외곽 루트를 틀어막고 러닝백을 안쪽으로 강제한다던가, 힘으로 라인맨을 밀어버려서 공간 자체가 안 생기게 해서 러닝 공간을 틀어막아버린다거나, 순간 스피드가 워낙 빨라서 러닝백이 공을 받을 때쯤 이미 태클하고 있다던가 등으로 러닝 게임에서도 굉장히 큰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이 선수의 좀 위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함께 라인에는 말링 몰린스나 메이슨 그레엄, 아이제아 맥과이어 등의 모든 선수들이 그의 존재감, 아까 말한 언제나 2대1에 당하는 이 존재감에 대한 반사익을 충분히 활용할 만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현 시점 브라운스는 리그에서 거의 가장 제일 가는 수비 중 하나이에요. 그리고 이번 게임으로 다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자면, 브라운스의 강점은 바이킹스에게 상성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정상으로 주전급이 있을 때도 막기 힘든 마일스 게릿과 그 일당을 오라인 주전 3명이 빠진 상황에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브라운스, 특히나 마일스 게릿의 색 펌블이 여러 번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고, 오히려 경기 승리를 위해서는 바이킹스 측보다 더 중요한 공식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팀의 공격력은 바이킹스보다 더 안타깝기 때문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격이 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오일엔에서 부상이 좀 있었긴 하지만 팀의 중심이 될 쿼터백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거의 황충의 현신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해충 경기력을 보여줬던 조 플래코는 이제 정말 은퇴할 때가 된 건지 게임을 좀 많이 못 읽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번 경기에서 주전자리에서 내려오고 올해 3라운드에 뽑은 루키 딜런 게이브렐이 데뷔를 하게 되는 데뷔 경기인데요. 왼손잡이의 빠른 릴리스, 그리고 오랜 대학 생활로 루키 치고는 노련함이 있다고 하지만 루키는 루키고 2라운드 이하로 뽑힌 쿼터백들의 최근 몇 년간 성적이 좀 처참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평균에 근접했다라고 생각이 들만한 게 오라인에서 부상이 좀 돌아와서 러닝 공격이 조금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정도에 대한 그 정도의 기대감 정도가 있는데,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이 러닝과 강한 수비라는 정말 클래식한 그런 승리 공식에 근접해서 게임을 좀 잘 풀어나갈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두 팀 다 공격보다는 수비의 강점이 아주 끈적한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단순히 상대의 공격을 틀어막는 걸 넘어서 브라운스는 마일스 게렛이라는 엄청난 스타 플레이어가, 그리고 바이킹스는 과감한 블리츠라는 전술적 움직임이 득점으로 직접 연결되는 수비 측의 슈퍼 플레이를 누가 할지로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